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이번 주는 하반기에 척도가 될 만큼 중요한 시간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일단 굵직한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FOMC 회의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GDP 발표까지 빅 이벤트로 꼽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 압박을 좀 주시하는 가운데 기술 기업들의 최근 반등 흐름 이어질지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리 좀 예측도 해보시고 대응 전략도 찾아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좀 이벤트들이 많은 상황에서 앞서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FOMC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3% 상승, 나스닥은 0.4% 하락, S&P 500은 0.1%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엑슨모빌이 3.3% 상승했고요. 옥시덴탈, 대본에너지가 5%대 상승, 마라톤 오일이 6%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 주식인 MP머티리얼즈가 9.5%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업체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3.5% 상승했고,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인페이지 에너지가 3.3% 상승, 퍼스트 솔라가 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23년에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을 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3.3%까지 인상한 이후에 금리 동결 때는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24년 중반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클레이즈 증권에서는 지금 일부 투자자들이 통화 긴축 조기 종료를 예상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통화 긴축 기조가 앞으로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리스크 선호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비둘기파적으로 전환될 만큼의 경기 둔화가 진행되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런 판단은 섣부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지금 예상보다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통화 긴축 기조에서 연준은 쉽게 물러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바클레이즈 증권에서는 최근 반도체 종목 상승은 가짜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 판매가 당분간 큰 폭으로 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수요 역시 정점 찍고 하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종목이 반도체 종목보다 더 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주가의 완만한 경기 침체는 이미 반영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어주가 아닌 그렇다면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어도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소비자 수요를 견인하기 힘들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각종 지표들에 대한 이런 분석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좀 방향을 쉽게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이벤트 좀 어떻게 무난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별다른 그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도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에는 75bp 인상 정도로 지나가고 기존에 좀 악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다 된 거죠? 네, 악재나 호재도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말씀 주신 이슈들 하나씩 좀 보면 일단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현실적인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좀 네. 일단 물가 지표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CPI가 어느 정도 꺾이고 네.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심해지면은 일단 금리 인하보다는 일단은 금리 동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정도 수준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결국에는 상당히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JP모건 측에서는 경기 침체가 좀 이미 반영이 됐다 주가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좀 긍정적인 의견인가요? 네, 지금 JP모건 측에서는 그러니까 침체라도 완만한 침체는 어느 정도는 이제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뭐 3분기, 4분기 GDP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네. 올해에 뭐 급격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 어느 정도의 주가는 뭐 하방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지만은 뭐 내년에 침체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네. 주가는 뭐 선반영하기 때문에 또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일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좀 어떤 의견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도 뭐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쉽게 네. 꺾이지 않아가지고 뭐 결국에는 미국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신에 뭐 알리안츠 수석 고문 같은 경우에는 네. 3, 4개월 내에 뭐 인플레이션 꺾일 것이라고 이제 고점 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저도 올해 내에 인플레이션 고점은 나올 것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럼 내년서부터 뭐 빠르면 1월서부터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 꺾이는 폭은 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뭐 6%대로 들어간다든가 뭐 네. 그런 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는 인플레이션 고점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폭 자체가 엄청 급격하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월마트가 거의 시간외에서 맞아요. 10%가량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비 위축을 좀 우려하면서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이제 네. 시간에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일단 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뭐 주가에 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기술 지금 다우지수에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죠. 내일 같은 경우에, 오늘 밤 미국 증시에. 월마트가 아무래도 소비자층들이 되게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좀 다양하게 구성이 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소비자들의 지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인가요? 그렇죠. 지금 가격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제품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뭐 어떻게 다가서기 힘들 것이다. 뭐 예전만큼 물론 더 많이 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대량으로 세일을 해서 지금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세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품이 예전만큼 많이 팔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도 그냥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재고 처리에 대한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슈 주신 것 중에서 바클레이즈 측에서 반도체 종목의 상승이 가짜 신호다 이렇게 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결국에는 뭐 PC 수요가 뭐 예전만큼 이제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뭐 D램 수요 이런 것들이 뭐 예전만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는 더 꺾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는 페이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반도체 지원법도 이번 주에 좀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영향은 상관이 없나요? 반영이 다 돼 있죠. 이제 다 돼 있다고 보셔야죠. 그렇군요. 이미 반영이 좀 돼 있다고 보시면 그럼 이제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뭐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62,000원 이상 되면은 좀 팔자라고 뭐 오전 방송에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상승은 역시 페이크다.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단기적인 상승에 그친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는 거군요. 네, 반도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유의해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사실 구글,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적 발표 줄줄이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들이 발표를 하면 결국 기술주들 영향 어떻게 방향을 잡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뭐 실적 전망이라든지 어떻게 보세요? 실적 전망 잘 나오면은 나스닥이 고점을 지금 12,000원 선을 살짝 넘었는데 거기선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거기선 뭐에서 뭐 또 저항 받으면은 그 선이 이제 마지막이지 되지 않을까,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12,000선이 다시 한번 저항선이 좀 될 것이다. 상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오늘 밤부터 이제 발표가 좀 예정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기술주들이라든지 뭐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전 동시 호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초에 반등이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좀 물량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 뭐 주 초에 반등이 어제 안 나오더라도 주 후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도 반등 줄여야 된다 했는데, 어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나왔죠. 뭐 한 코스피 기준으로 10포인트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 물량 줄이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기다리면 또 내려옵니다. 그럼 뭐 또 그때 사시면 되고, 뭐 지금 현재 구간은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지금 단기 투자자들은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서서히 그냥 조금씩 한꺼번에 말고 서서히 그냥 분할 매수 빠질 때마다 이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상승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해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을 보면, 러시아가 이제 유럽향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또 줄였어요. 이제 에너지 계속 무기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에너지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유가 관련 주식인 제가 뭐 S오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팔자라고 얘기했죠. 뭐 한 달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또 정제 마진도 28달러 넘고 30달러 육박했는데 지금 또 3달러까지 내려와서 10분의 1로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렇게 본다면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수 있지만 3분기, 뭐 2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굳이 뭐 주관적인 견해를 좀 밝힌다면 S오일은 한참 동안은 좀 보지 말자. 뭐 국제 유가가 상승으로 좀 조짐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좀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유가 하락도 계속 전망을 주시는 만큼 S오일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함께 좀 제시를 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러면 국내 증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빅 이벤트를 기다리는 게 뉴욕 증시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상승하면은 2,400, 지금 어제 3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하면은 역시 계속적으로 팔자. 2,410, 20에서는 계속적으로 팔아야 되고, 뭐 좀 더 가더라도 그거는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별로 뭐 미련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2,450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기다리면 또 내려옵니다. 뭐 그때 다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조금 더 호흡을 좀 천천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네요. 2,400선 어제 다시 이틀 만에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분기점이 서 있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요. 약간 좀 어느 정도 챙겨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가 정말 투자자분들은 꼼꼼해지실 필요가 있는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빅테크 실적에다가 2분기 GDP라든지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좀 많거든요. FOMC 이후에 또 향방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일단 시장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전략도 함께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